caught up in nothing, wasting your time ain't chasing stars. You live in the moment, carried away from who you are. 'Cause you're lost in illusions, dreams and confusion. Oh yeah.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과서를 같이 봤는데, 뉴턴의 제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까지 같이 교과서를 봤고요. 오늘은 교과서 28페이지, 힘의 상호작용,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같이 교과서를 보는 걸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교과서를 마저 보고, 교과서는 금방 다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마저 보고, 남은 시간은 우리 새로운 학습지, 운동량과 충격량 중에서 운동량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네, 가보자고요, 바로. 힘의 상호작용이고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겠지만 무언가 함께 서로 주고받는 작용을 하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어떤 거였지? 뉴턴 씨의 운동 세 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정지하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두 번째가 어떤 거였죠?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m분의 f이기 때문에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거였죠? 세 번째는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라고 했던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같이 교과서를 한번 봐볼게요. 교과서 페이지는 28페이지고요. 가장 처음 나온 게 지금 드론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바닥에 정지해 있던 드론이 공중으로 떠오를 때 날개가 회전하면서 공기를 바닥으로 보낸다. 드론은 바닥으로만 공기를 보내는데 어떻게 위로 떠오를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이 드론이 바닥으로 공기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요걸 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요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기도 역시 드론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게 되죠. 그러한 힘으로 요 드론이 자신의 무게를 이기고 위로 날아올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우리가 뉴턴의 운동 3법칙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지해 있던 드론이 위로 움직이는 거는 이 공기가 드론을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래 실험 해보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함께였다면은 실제 교실에서 해봤을 수도 있는 실험인데 지금 이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요, 바퀴가 달려있는 의자에 앞뒤로 앉아 있어요. 근데 이때 뒤에 있는 사람이 앞 사람을 손으로 밀었어요.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을 받았으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뒷사람이 앞사람 밀었기 때문에 앞사람은 앞으로 가겠죠. 그와 동시에 이 뒷사람은 앞사람을 민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뒤로 밀리겠죠.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질 겁니다. 맞죠? 선생님이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우주 공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우주 공간에서요, 선생님이 한 가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 건데, 다시 이 우주 공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의 우주 공간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둥둥 떠 있어요. 우주 공간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행성들이 곳곳에 있을 뿐 이 두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우주 공간 멀리에
두 친구들이 가야 하는 어떤 우주 공간, 우주 정류장이 저기에 보여.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만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우주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가려고 헤엄을 치려고 해봐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물속에 있는 거와는 달라요. 물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물을 열심히 물장구를 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주 공간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저 앞에 있는 우주 공간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 뒤에 있는 사람이요. 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버린 거야.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요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뒷사람이 밀었으니까 요렇게 점점 우주 정류장 쪽으로 가게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뒤에 밀어준 사람은 또 어디로 움직일까? 우주 정류장 가는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떠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주 정류장에 도착을 할 테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영원히 저 반대편 멀리까지 이렇게 떠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봤듯이 이 반드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내가 작용을 줬으면 반작용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뒷사람이 앞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그 사람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작용과 반작용 법칙 또는 뉴턴의 운동 3법칙이라고 부른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 반 우리 노를 지금 저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가를 같이 보면은 노를 저을 때는 이 노를 이용해서 물을 뒤쪽으로 밀어줘요. 이게 작용이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뭘까요? 또 물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펭귄이 걷고 있어요. 펭귄의 발이 땅을 뒤로 밀어요. 그러면 땅이 펭귄을 뭐 해줄까? 앞으로 밀어주겠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걸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운 어떤 그런 공간에서는 내가 걷고 싶어도 작용을 주고 싶어도 미끄러져 가지고 작용과 반작용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거야. 미끄러운 공간에서는. 그 다음에요. 망치로 못을 내리치면은 못은 벽에 박히고 또 이 망치는 못으로부터 힘을 받아 정지한다. 그렇겠죠? 내가 못에 힘을 준 만큼 못도 망치를 뒤로 밀기 때문에 망치가 정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로켓이 가는 것도 역시 로켓이 가스를 아래쪽으로 뿜어주면은 가스도 로켓을 위쪽으로 올려 보내줍니다. 전부 다 작용과 반작용의 예시가 되겠고요.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잘 해두고 있어야겠어요. 또 다른 작용과 반작용의 예시에는 바로 지구가 작용하는 만유인력,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작용과 반작용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구는 공을 당기지만 공은 지구를 당기지 않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구는 공에 비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지만 공도 역시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만큼 공도 지구를 당겨요. 하지만 왜 지구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 엄청나게 크고 무거우니까. 얘가 엄청나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공이 받는 힘만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의 힘을 받고는 있습니다. 티가 안 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하게 선생님이 자세하게 학습지를 통해서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 어떠한 책상 위에 사과가 놓여 있습니다. 사과는 가만히 멈춰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 상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합력은 0이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니까 어떤 님들이 나와 있냐면, 지구가 사과를 중력으로 당깁니다. 역시 사과도 지구를 당겨요. 그 다음에 이 사과가 가만히 멈춰있기 위해서는 이 책상 면이 사과를 위쪽으로 밀어 올려줘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 밀어 올려주는 힘도 있지만, 사과의 중력에 의해서 책상을 아랫방향으로 눌러주는 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과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서로에게 관여하는 힘이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예요. 하지만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하고 책상이 사과를 떠받드는 힘은요, 하나의 물체, 사과에 대해 작용하는 두 힘이기 때문에 얘는 작용과 반작용은 아니고 어떤 관계다? 바로 힘의 평형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학습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뤘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책상에 놓여있는 10N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지구가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바로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겠죠. 그 크기가 얼마래요? 10N.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 얼마? 10N. 그 다음에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예시는 또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지구와 달 사이의 관계. 이것도 역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자석도 마찬가지야. N극과 S극, N극이 S극을 당기면서 동시에 S극도 N극을 당깁니다. 이것도 역시 두 자석이라고 쓸게요. 작용과 반작용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교과서를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우리 지금부터는 프린트, 운동량 관한 학습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올려주었던 운동량 학습지를 보면 되겠고요. 이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부분은 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기억납니까? 자, 식을 한번 보면 또 기억이 날 수가 있어요. I는 델타 P, M 델타 V.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하면서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 동시에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칠판 가득 적어주면서 너네한테 외우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나죠? 이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걸 우리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지금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우리가 물리학 원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학습을 해볼 거예요. 갑니다. 일단 운동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량. 같은 속력이라도 질량이 큰 물체는 당연히 멈추기 어렵고요. 같은 질량이라면 속력이 빠르면 멈추기 어렵다는 건 우리가 당연히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물체의 질량과 속력에 따라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운동량, 기호라면 P예요, P.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으로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운동량 P라고 하는 거는
그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해준 것이 바로 운동량입니다. 그 단위는 뭐가 되냐면은, 단위는 당연히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과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두 가지를 곱해준 게 바로 운동량의 단위가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운동량의 방향은 당연히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과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이 바로 운동량의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고요. 운동량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해요. 왜냐면 속도라고 하는 게 시간분의 변이란 말이야. 속력인 시간분의 거리하고는 다른 방향성이 중요한 이 시간분의 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운동량도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라고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호를 지금 잘 따줘야 돼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볼게요 한번. 질량이 2kg이고 속도가 4m/s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8인 거 알 수가 있어요. kg, m/s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오른쪽의 부호를 보통 플러스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물리학에서의 마이너스는 양수, 음수가 아니라요. 음수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플러스로 설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방향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친구다라고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에 질량이 3kg이고 속도가 4인 친구가 있습니다. 운동량 얼마일까요? 3, 4, 12. 그런데 이 친구는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그냥 플러스 12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왼쪽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친구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3kg이고 2m/s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6이고요. 방향은요? 방향은 right or left. 그렇지. 오른쪽, right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량 변화량이 또 의미가 있는데, 얘들아, 우리 잘 보세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의 속도를 내가 변화시키고 싶어. 속도를 빨리 하고 싶거나 속도를 멈추게 하고 싶다면은 뭐가 필요하죠? 바로 힘이 작용을 해야지만 이 친구의 속도가 변할 거예요. 그럼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질량과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운동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할까요? 운동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친구의 속도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체에요. 힘을 작용해 주면은 이 물체의 속도가 변함과 동시에 물체의 운동량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를 델타 P, 세모가 아니고 차이를 의미하는 델타입니다. 델타 P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나중의 운동량 빼기 처음의 운동량 mv-mv0 이 차이만큼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또한 이 운동량이 변화한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똑같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기 왼쪽에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수평면에서 3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던 질량이 2kg인 물체가 벽면에 꺼당 충돌한 다음에 충돌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바로 뭘 받은 거지? 힘을 받은 거죠. 반대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네요. 별표.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왼쪽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 운동량의 변화 한번 구해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나중의 운동량은 얼마죠? 나중의 운동량은 질량이 2고 속도가 2이기 때문에 4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 빼기 처음 운동량은 얼마일까? 3 곱하기 2니까 6이 되는 거죠. 부호는 플러스.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 10kg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옵니다. 이때 마이너스의 의미는 뭘까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바로 왼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변화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왼쪽 방향으로 뭘 받았다? 바로 왼쪽 방향으로 물체가 힘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답을 쓸 때는 잘 봐야 돼. 마이너스 10을 쓰면 틀린 거야. 왜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떼고 그냥 10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직 어려우면 안 돼.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 이 물리학에는 법칙이 엄청 많아요. 그지? 볼게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운동량의 보존의 법칙이에요. 즉 어떤 얘기냐면은 충돌하기 전이야. ma라고 하는 질량을 가진 a라는 물체가 속도 va로 움직이고 있는데 b라고 하는 친구는 vb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충돌한 후에는 a라고 하는 친구는 va''으로 속도가 바뀌었어. 그 다음 b라고 하는 친구는 vb''으로 속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한번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이 a의 운동량이 얼마인지 볼까요? a는 ma 곱하기 va가 바로 a의 운동량이고 더하기 b는 뭘까요? b의 운동량은 mb vb가 되겠죠. 이게 바로 충돌하기 전에 두 친구의 운동량의 합이고 충돌한 다음에는요. ma va의 프라임 더하기 바로 mb의 vb의 프라임이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다고요? 충돌 전후에 같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충돌 전후의 운동량이 똑같다 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운동량이 같은 이유는 양쪽이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같아지는 건데요. 이 자세한 과정은 나중에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세미나 봐볼게요. 이렇게 운동량이 같다. 충돌 전후에 똑같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았잖아요. 이렇게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 식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MAVA 프라임 빼기 MAVA는 뭐랑 같냐면은 바로 다시 치우고 MAVA 프라임 빼기 MAVA 더하기 MBVB 프라임 빼기 MBVB 한 것이 바로 얼마가 나온다? 0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A라고 하는 친구가 운동량이 변한 것 값하고 B라고 하는 친구가 운동량이 변한 값하고 더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운동량이 충돌 전후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식이 훨씬 더 단순하게 느껴질 거거든요. 바로 한번 또 바로 이따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왼쪽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A, B가 서로 충돌할 때 외부에서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A의 운동량이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이 변화량을 합한 건 얼마가 나와야 된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0이 나와야 한다. 이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F라고 한다면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역시 얼마다? F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바로 뉴턴의 운동 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성립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요. 이 물체가 충돌할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 위에서 썼던 식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A의 운동량의 변화와 B의 운동량의 변화를 합한 것이 0이 나온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바로 왼쪽에 문제점을 풀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왼쪽에 5번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두 물체 A, B가 충돌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A와 B의 질량은 둘 다 2kg으로 똑같다. 그런데 충돌 후에 A는 정지했네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봐볼게요. 1번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충돌 전에는 B가 정지해 있었고요. 충돌 후에는 A가 정지했네요. 일단은 충돌 전에 물어봤으니까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일까요? A의 경우는 먼저 A는 얼마지? 2 곱하기 4니까 운동량이 8이에요. 방향은 플러스니까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 B는 운동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B는 운동량이 없어요.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8이 되겠네요. 그지?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8.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A는 운동량이 있어요? 없어요? A는 운동량이 없어요. B는 운동량이 있나요? 없나요? B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 충돌 후에 B의 속도를 VB'이라고 해볼게요. 0 더하기 B의 질량은 2고 속도가 VB'인데 이게 똑같이 얼마가 나와야 돼? 충돌 전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요게 8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VB' 얼마인 걸 알 수가 있습니까? 4인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충돌 후의 B의 속력은 4가 되는 거죠. 우리 앞서 적었던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A와 B, 충돌 후에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똑같아야 한다는 걸 이용하면은 충돌 후에 B의 속력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해서 꼭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또 우리가 이제 충돌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중간에서의 충돌입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지금 계속 목소리의 크기의 변화가 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 깜빡하고 마이크를 꼈다가 뺐다가 다시 꼈다 뺐다 하는 중이라서 이 음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이 음량 조절을 좀 해주세요. 볼게요.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은 방향일 때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A와 B가 충돌할 때를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충돌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친구가 앞에 있는 친구보다 어때야 될까? 당연히 빨라야겠죠. 그래서 충돌 전에는 VA는 VB보다 빨랐을 거야, 그치? 그리고 충돌을 과당 충돌했어. 그러면 A는 어디로 힘받죠? 뒤쪽으로 힘받겠지. B가 A를 방해하니까. 그 다음에 B는 어디로 힘받을까? A가 뒤에서 밀어주니까 앞으로 힘받겠죠. 그럼 A의 속도는 뭐 할 것이고? 느려질 것이고 B의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런 걸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A의 경우에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처음 속도가 클 것이고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반대겠죠. 처음보다 나중의 속도가 클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한 덩어리로 붙어버렸어. 그 경우에 한번 이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운동량 보존 법칙의 식을 한번 쭉 써볼게요. 일단 충돌 전에는 두 친구의 운동량은 MAVA 더하기 MBVB가 바로 충돌 전에 두 친구의 운동량의 합이었을 것이고요. 얘들이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두 질량이 어떻게 돼야 돼? 한 덩어리니까 붙어버렸겠죠. MA 더하기 MB가 하나의 질량이 됐고, 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두 물체의 속력은 당연히 함께 움직이겠지? V가 됐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V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V는 바로 MA 더하기 MB분의 MAVA 더하기 MBVB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돌 후에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거는 이따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 식을 활용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가만히 있던 물체가 두 물체로 분열됐어요. 이렇게 두 물체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역시 성립할 텐데 분열 전에는 정지에 있었으니까 운동량이 있어요, 없어요? 운동량이 0이었겠죠, 정지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마찬가지로 분열 후에도 운동량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0은 MAVA 더하기 MBVB였어. 이 식에서 보면은 그러면 즉 MAVA는 마이너스 MBVB가 될 것이고 되겠죠. 그래서 분열 후에 이 AB는요 운동량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어때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멀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열된 다음에도 운동량의 합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크기 반대 방향으로 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6번. 정지했던 물체가 두 조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꼭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세요. A, B의 질량 각각 1과 2였습니다. A의 속력이 2라고 한다면 B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은 무시한 건데 일단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처음에 운동량 두 친구를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겠죠? 정지에 있던 친구니까 이 친구들이 분열을 해도 역시 운동량의 합은 0이 돼야 될 텐데 A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 선생님이 A의 방향을 왼쪽, B를 오른쪽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A는 질량은 1이고 속력이 2이기 때문에 근데 방향이 왼쪽이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B는 질량이 얼마지? B는 질량이 2고 속력은 몰라요. VB야.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럼 VB가 얼마야? 1 미터 퍼 세컨드인 거 알 수 있죠. 방향은 어느 쪽? 오른쪽. 플러스니까. 정답은 1.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방향은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던 A, B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한 덩어리가 돼서 정지했네요. 그런데 충돌 전에 A의 질량은 2고요. 그러면은 A를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던 중이라고 해볼게요. A는 질량은 2고 속력은 3이에요. B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B는 질량이 얼마일까요? 얼마인지 몰라. 근데 지금 뭘 물어봤지?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네. 그러면 A의 운동량이 얼마지? 6입니다. 오른쪽 방향이요. 그럼 B의 운동량이 얼마야 돼? 왼쪽 방향으로 6이어야겠지? 그래야지 두 개 더했을 때 정지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운동량이 0 나오니까. 그러면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죠? 6이네요. 쉽네요. 다음이요. 다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AB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AB가 충돌할 거예요. 왜냐면 A가 빠르니까. 한 덩어리가 됐네요. 한 덩어리가 됐을 때 물체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A의 운동량 더하기 B의 운동량이 더해졌는데 두 친구가 어떻게 움직인다? 한 물체로 V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A의 질량은 2, 속력은 10 더하기 B의 질량은 3, 속력은 5. 이렇게 더한 게 두 질량을 합친 게 바로 2 더하기 3이니까 5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식 풀어볼게요. 20 더하기 15니까 35는 5V네요. V가 얼마 나옵니까? 7입니다. 정답은 7. 예스.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량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습을 끝마쳤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학습할 거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은 다시 한번 이 운동량에 대한 개념을 학습을 하고 문제도 한번 직접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충격량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 운동량과 충격량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